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호흡 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호흡 운동의 원리, 호흡기관인 폐에 공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어떠한 원리로 폐에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공부해봤습니다. 폐에는 근육이 있어요? 없어요? 폐에는 근육이 없어요. 스스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다른 곳에 의해서, 다른 기관에 의해서 폐가 움직여지는데요.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배웠나요? 바로 횡격막과 갈비뼈에 있는 근육을 이용해서 폐 흉곽의 부피를 키웠다 줄였다 해서 압력 차이를 만들어서 폐로 공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도록 한다는 호흡운동의 원리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호흡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호흡은 왜 필요한 걸까요? 호흡.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는 받아들이고 또 불필요한 이산화탄소, CO2, 산소는 O2라고 하죠. CO2는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이 과정이 호흡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호흡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산소가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지, 왜냐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동시에 들어갈 텐데 그 중에 산소만 어떻게 쏙 잘 들어가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호흡의 종류를 배워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에 나온 표를 하나 보겠는데요. 자, 이런 표가 나와요. 자, 보이시나요? 네. 들숨과 날숨의 기체 조성입니다. 자, 들숨은 들이마시는 숨 하고 이렇게 들이마시는 숨, 기체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들여마시는 기체 속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비교해 봤을 때 산소는 20.84, 이산화탄소는 0.03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선생님이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들숨에는 산소가 20.84,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0.03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날숨을 보면 날숨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날숨, 자, 표를 한번 보시면 자, 보이세요? 날숨에서는 산소가 15.7, 이산화탄소가 3.6%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소는 15.7, 이산화탄소는 3.6%. 그러면 여러분 비교가 되시죠? 들숨에서는 들숨과 날숨 중에서 산소의 양이 더 많은 것은 누구고? 들숨이고요. 이산화탄소의 양이 더 많은 것은 날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들숨에서 많은 이 산소와 날숨에서 많은 이 이산화탄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호흡의 종류를 공부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에는요, 세 종류의 호흡이 있어요. 어떤 호흡이 있냐면 외호흡, 그 다음에 내호흡, 마지막으로 세포호흡, 이렇게 세 종류의 호흡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외호흡이라는 것은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교환이에요.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교환. 내호흡은 어디를 말하냐면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교환이고요. 마지막으로 세포호흡은 뭐냐? 세포호흡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호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요게 이제 외호흡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기관지 맨 끝에 보시면 포도송이 같이 주렁주렁 주머니가 달려있다고 했고 이 주머니를 우리는 폐포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폐포의 가장자리는 모세혈관으로 다 감싸져 있어요. 그럼 이 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면은
이 세포로 이루어진 모세혈관도 세포, 그 다음 폐포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요 사이로 공기가 들락날락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세한 틈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공기가 어떠한 원리로 들락날락 하냐면 바로 확산의 원리로 들락날락해요. 확산.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확산. 선생님, 확산이 뭔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 확산이라는 것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형을 이룰 때까지 이동하는 겁니다.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4개, 2개, 이동. 하나가 이동하겠고,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둘이 평형을 이루려고 애쓰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 그림으로 와서요. 지금 여기 폐포가 있고, 이 둘레를, 이 가장자리를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지금 이 폐포, 이 폐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 이것은 들이마신 공기거든요. 들숨 속에 들어있는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모세혈관 안에 있는 이 공기들은 조직세포에서, 우리가 세포호흡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까 설명은 안 했지만 이 세포호흡은 사실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운 내용이에요. 광합성과 호흡 배우면서. 호흡이 뭐죠? 생물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영양소를 태우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따라서 모세혈관 속에는 지금 조직세포에서 보낸 산소는 사용해버렸고 이산화탄소가 잔뜩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폐포, 들숨에는 아까 뭐가 많다 그랬죠? 들숨에는 산소의 양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쪽에서 적은 데로 물질이 이동하게 되는데 폐포에서는 산소가 모세혈관 쪽에 있는 산소보다 더 많아서 산소가 이렇게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O2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어디에 더 많냐면 모세혈관 쪽에 많아요.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산화탄소는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체교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외호흡이라고 하고요. 이때 기체의 이동 방향을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되고 이 이동의 원리는 바로 무엇이다? 확산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나요? 예, 그러면 들숨에 많은 산소가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고 이 기체교환이 끝나면 이제 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겠어요? 이산화탄소 가득 차 있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이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날숨 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섞여 들어가게 되겠죠. 예, 여러분 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호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호흡은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교환인데요. 내호흡에 대한 그림이 여기 우리 책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내호흡이라는 거는 조직세포, 선생님이 이제 사람을 아주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사람이 있을 때 여기 가슴 쪽에 여기 이렇게 폐가 있잖아요. 지금 외호흡은 이 폐 안에 있는 폐포와 여길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과의 기체교환이라고 한다면 내호흡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조직, 선생님 손을 보면 요런 부분들 하나하나 다 조직이죠. 이 조직은 모두 다 모세혈관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모세혈관과 조직과의 기체교환을 말합니다. 그러면 조직세포를 선생님이 하나 그려볼게요. 대략 조직세포. 그 다음에 이 조직세포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 여기는 적혈구가 이동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조직세포에서 들어오는 이 모세혈관, 우리가 심장의 혈액순환을 배웠는데 온몸으로 가는 피에는 산소가 많았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좌심실이 수축하면서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나가는데 그때 혈액에는 산소가 많았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따라서 이때 온몸의 조직세포로 오는 혈액 속의 적혈구는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직세포들은 세포호흡을 끝내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호흡을 할 때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따라서 기체교환이 이루어지죠. 왜? 둘이 가진 그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확산을 이용해서 물질이 퍼져나간다 그랬죠. 여기는 O2가 많아요. 여기는 O2가 적어요. 따라서 O2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따라서 온몸을 돌고 어디로 들어오나요? 우심방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대략 이렇게 하트를 딱 그리면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그래서 좌심실에서 이렇게 판막을 따가 대동맥으로 통해 온몸을 돌고 온 피가 어디로 다시 들어오나요? 여기로 들어오죠. 여기 어디예요? 우심방이죠. 우심방으로 다시 들어오고 얘가 다시 실로 내려가서 실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폐로 가죠. 근데 이때 폐로 가는 혈액 속에는 폐동맥이지만 산소가 적은 정맥피가 흐른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예, 요 피가 다시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오고 요것이 다시 폐를 거쳐오면은 아까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에 의해서 폐에서 산소를 받아서 산소가 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순환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내호흡에서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교환,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이번에는 세포호흡입니다. 세포호흡은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하기도 했었고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1학년 때 배우기도 했습니다.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안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영양소를 태우고 이 영양소라는 거는 우리가 그때 소화하고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됐던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지방산, 글리세롤, 이러한 영양소들이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돼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도당을 구성하고 있던 어떤 화학 물질들이 산소에 의해서 이렇게 뚝뚝뚝뚝 끊어지면서 이 결합할 때 들어갔던 에너지가 바깥으로 뿅뿅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에너지를 잡아서 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기체교환 배우면서 소화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또 순환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호흡, 기체교환입니다. 그런데 호흡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보면 외호흡, 내호흡, 세포호흡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기체교환하는지 기체교환의 원리를 살펴보면 바로 확산입니다. 확산은 뭐다?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평형을 이룰 때까지. 자, 그러면 외호흡에서 일어나는 기체교환, 즉 확산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바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입니다. 그러면 산소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요?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폐포가 가고요. 이산화탄소는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했죠? 여기서 받은 이산화탄소가 날숨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날숨 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들어온 산소는 이미 썼기 때문에 날숨 속의 산소는 양이 적어졌다. 이해되시죠? 내호흡은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교환인데 얘도 산소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폐에서 돌고 온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조직세포가 세포호흡을 끝내 노폐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조직세포에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이산화탄소가 모세혈관으로 확산되어 들어간다.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가고요. 세포호흡은 세포 내에 있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있는 막은 이렇게 꾸불꾸불 주름이 많은데요. 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영양소를 산소를 이용해서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다.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이용해서 태워서 영양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뭐가 나온다? 에너지가 나온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우리는 언제 쓴다? 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호흡이라는 거는 왜 하냐? 에너지를 얻기 위한 것이고 이 에너지를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 또는 호흡을 하기 위해 산소가 필요하고 산소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호흡, 내호흡, 세포호흡을 통해 우리가 산소를 얻고 또 에너지도 얻고 호흡을 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배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